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구마 다이어트 첫 번째 강의로 겉과 속이 다른 가정법 1번. 1번은 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연습 문제 풀이고 1번의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 조건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정법 부분에 있어서 원서책에 써 있는 거랑 우리나라의 문법서에 써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서책에 이제 컨디셔널이라고 조건문이라고 해가지고 조건문의 첫 번째 형태, 조건문의 두 번째 형태, 조건문의 세 번째 형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건문의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단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건문 두 번째 형태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이고, 조건문 세 번째 형태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서에는 뭐 첫 번째 1형 조건문, 2형 조건문, 3형 조건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그냥 선생님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갈 생각도 해봤지만 그냥 굳이 그냥 단수 조건문하고 가정법으로 나눠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큰 문제 없어 보여서 그냥 원래 우리 하던 방식대로 선생님이 이걸 그냥 따라갈 거예요. 봅시다. 단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 조건문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실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의 특징은 시제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럼 시제와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건 뭐냐면 시제가 과거일 때 내용이 과거가 되면 일치합니다. 굳이 과거 내용을 과거시로 표현했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제가 현재인데 내용이 현재인 것은 당연히 일치하지만 미래인 것은 여러분 일치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미래의 내용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은 시제와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의 개념을 다시 잘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will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will이란 단어의 그 시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미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해 봅시다. will의 과거형은 뭡니까? would죠. would의 현재형이 뭐예요? will이에요. 다시 will의 과거형은 would고 would의 현재형은 will이야. will이라는 조동사의 현재형은 will이고요. 과거형이 would입니다. 그럼 will은 현재형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미래가 될 뿐인 것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미래라는 의미는 항상 동사의 시제 현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의 시제로 현재의 내용과 미래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시제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단순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f you missed this astronomical show. 당신이 mist가 좀 과거가 쓰였어요. 이 천문학적인 쇼를 mist가 과거가 쓰였는데 이걸 과거로다가 해석하게 되면 이건 단순 조건문인 거야. 알겠어? 만약에 이 천문학적인 쇼를 놓쳤다면 당신은 정말로 운이 없어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 지금 과거형이 쓰였어. 그 다음에 여기 현재형이 쓰였어. 이 후절에 과거형이 쓰였는데 이게 과거 내용이 맞아. 과거에 당신이 이 천문학적인 쇼를 놓쳤다면, 이 천문학적인 어젯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젯밤에 당신이 이 천문학적 쇼를 놓쳤다면 당신 행운 없는 사람이야. 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시제를 써서 과거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이건 현재의 시제를 써서 현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제하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단순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f you heat water to 100 degrees Celsius. 만약에 당신이 heat, 가열한다면, 물을 100도로 가열한다면, 지금 현재형이 쓰였고요. 내용도 현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100도로 가열한다면 그 물은 끓는다. 역시 현재로다가 써있고 해석도 현재로 됩니다. 이런 건 지금 바로 뭐예요? 시제가 현재이고 내용도 현재인 것들이에요. 이런 게 단순 조건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 이 후절에 현재가 나오면 100% 조건문이에요. 이 후절에 현재가 나오면 100% 단순 조건문입니다. 왜? 가정법에 현재가 안 나와. 알겠어? 가정법에 현재형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if you leave the club. 당신이 만약에 클럽을 떠난다면, 지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떠날 거란 얘기지, 그지? 만약에 당신이 클럽을 떠난다면 당신은 다시 안으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형 leave를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동사의 현재형이 위를 썼는데 의미는 미래가 되고 있지. 그러면 시제, 동사의 시제는 현재인데 내용은 미래가 되고 있어. 그럼 시제와 내용은 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이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단순 조건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순 조건문은요. 일단 if절의 시제가 현재가 나오면 100% 단순 조건문이야. 그 다음에 if절의 과거가 나왔어. 이거는 단순 조건문일 수도 있고 뒤에 배우는 가정법일 수도 있는데 가정법이라면 주절의 형태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절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아까 봤지만 여기는 if절의 과거가 쓰였는데 주절에 지금 현재가 쓰였잖아.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조건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고 이건 현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단순 조건문은 시제하고 내용이 일치한다가 핵심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제 가정법하고 단순 조건문이 헷갈리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오거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보자 이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단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시제하고 내용이 일치하는데 가정은 시제하고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럼 시제하고 내용이 불일치하면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거 뻥이다. 이건 상상 속의 얘기다. 이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시제가 뭐일 때? 시제가 과거가 나올 때 내용은 뭐가 됩니까? 현재 또는 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일 때 내용이 현재 또는 미래 되면 이건 가정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시제가 과거 완료가 나올 때 내용은 과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가정법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가 뭘 나타내는 거야? 이 과거는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동사의 형태. 시제라고 하지 말고 동사 형태라고 해볼게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가 되면 같은 말이야. 뭐 시제나. 과거가 되면 얘는 뭘 나타내냐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나타내는 거야.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라는 것은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사 형태하고 내용이 불일치가 생긴다. 이 불일치라는 것이 뻥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형태는 이쪽 가서 정리해 볼게요. if가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시제가 과거가 쓰입니다. 과거 쓰이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were이 더 선호됩니다. were, W-E-R-E, were이 선호되고요. I was도 쓸 수는 있습니다. I were이 더 선호되고 I was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쭉 나가고 주절에 주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서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해석이 현재 또는 미래가 돼야 돼. 그래서 얘 해석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한다면. 이래서 과거 했다면이라 한다면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요. would, should, could, might의 해석은 과거로 썼지만 그냥 현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would는 뭘로 해석해? will로. should는 뭘로 해석해? shall로. 그 다음에 could는 can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might는 may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should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의외로 가정법에서 should의 의미 설명해 주신 분이 없다?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would 뭐뭐 할 것이다잖아요. should는요.
그러니까 I나 we 같은 1인칭에 쓰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I나 we 같은 1인칭에 쓰일 때 would 대신에 should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would like to 대신에 should like to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should는 그래서 would랑 해석을 똑같이 가면 돼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might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될 겁니다. 뭐뭐 할 텐데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will, shall, can, may로 현재형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 한 대표적인 건 이제 would만 해석해 보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would 동사 원형까지 해석한 거야. 뭐뭐 할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는 게 있는데 if절에 were to라든지 should가 쓰이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이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법책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법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가르쳐요. 가정법 미래라고. 근데 가정법 미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가정법 뭐뭐라고 할 때 그 뭐뭐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 미래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형태의 미래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야 돼요. 하지만 영어는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 아니면 현재형 두 가지밖에 없지 미래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가정법 미래라는 건 틀렸어. 그럼 이걸 왜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가?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야? 원래 가정법 과거가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알겠어요? 미래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가르치는 거,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법 미래는 없다. 그 존재할 수 없는 용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서책에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법 미래라고 따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 다 가정법 과거 안에 포함돼서 나올 뿐이야. 아시겠죠? 됐지? 뭐 얘네들 뭐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정법 과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슈드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문 보겠습니다. If he were smart, he would be rich. 여기 보시면 if절에 he were 쓰였죠. was. 원래는 he was가 자연스럽잖아. 근데 he were 쓰면 좀 어색하지. 그 어색한 느낌이 더 뻥의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if he were smart, 저 100%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가 영리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리하다면 he would be rich. 그는 부유할 것이다. 진짜 어려운 문법책으로 들어가면 여기하고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응? 여기는 이제 past subjunctive, past subjunctive라고 얘기하고 이건 counterfactual past라고 또 따로 얘기해요. 달라. 원어민이 보기엔 이 두 가지가. 근데 우리는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퉁쳐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간에 if he were smart, 그가 영리하다면 그는 부유할 것이다. 그럼 우리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야? 그가 영리한 인간이 아니고 그가 그래서 부유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과거 시제. 동사 형태는 과거고 내용은 현재다. 그럼 두 번째 문제야. 만약에 나탈리아가 left tomorrow, 내일 떠난다면 she would arrive on time. 그녀는 제때 정각에 도착할 것이다. 이건 보시면 시제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내용은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입니다. 내일 떠난다면 그녀는 도착할 것이다. 저 정각에 제때 도착할 것이다. 이건 미래의 의미지만 동사의 형태는 과거이므로 내용과 동사 형태 시제가 불일치한다. 따라서 가정법이 되는 것이고 과거형을 쓰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뭐 어렵지 않죠 이제. 가정법 땡땡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땡땡이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동사 형태가 과거 완료고, 그죠? 동사 형태가 과거 완료고 내용은 뭐가 됩니까?
과거에 대한 상상이 되고요. 이 과거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가 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와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뻥의 느낌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이쪽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이, 이건 뒤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if절이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 자리에 had 플러스 pp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가 나오고요.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쓰이고 그 뒤에 have, pp 형태가 쓰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형태가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거 자체가 had, pp가 과거 완료지? 그 다음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뭘 나타내고? 과거를 나타내고 have, pp 뭘 나타냅니까? 완료를 나타내죠. 합치면 과거 완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은요. 이 had, pp는 뭐뭐 했다면이라고 과거로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would나 should는 해석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would나 should는 해석 차이가 없어. would, have, pp만 일단 해석하면 뭐뭐 했을 것이다야. 과거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역시 뭐뭐 했을 것이다. 기본 해석이고요.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번 일로 와봅시다. 문장 하나 보시면서 배운 거 한번 적용해보자. If I hadn't come along, had pp, come, came, come. 과거분사예요. If I hadn't come along, 내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come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 오다라고 보통 해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할 때 I am coming이라고 나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 So if I hadn't come along,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he would have eventually died of starvation. would have died.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는 결과적으로 죽었을 겁니다. 뭐로 죽었을 거예요? starvation. 기아로, 즉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여기서 따라가는 건 그를 따라가는 거지, 그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결과적으로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그죠? 가정법 뭐 과거하고 과거 완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법은. 가정법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거는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 뭐 용어 필요 없고요. 그냥 가정법 두 개 섞어 쓰는 겁니다.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잖아. 이 두 개 섞어 쓰는 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로 해석하면 돼? 이거는 그냥 현재로 해석하면 돼요. 미래도 여러분들 해석은 현재처럼 하면 된다. 현재처럼 해석하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지? 문장 보겠습니다. The essay would be more convincing. 그 에세이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냥 will be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will be처럼. 그 에세이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논점이 had been better structured, 더 잘 구조화되었다면 had pp니까 과거로 해석해야 돼. 그 논점이 더 잘 구조화되었다면, 과거에 더 잘 구조화되었다면 그 에세이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더 잘 구조화됐으면 지금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거는요. 문법 문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야. 그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now죠. 그죠? 가정법 과거 부분에 now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 부분에는 그 당시에 then 이런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표시해주는 부사어랑 함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고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가정법 과거가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뒤집어지는 것도 있어. 이거 지금 if절에 헤드 PPC였지만 if절에 그냥 과거형 쓰이고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이는 것들도 있어. 하나 써줄게요. If he were honest, we would have hired him.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 문장이.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뭐로 해석하면 돼? 현재로 해석하면 되지. 그가 정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실제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야. 정직하다면 우리는 그를 고용했을 것이다. 이 고용했을 것이라는 건 이미 과거에 고용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건 정직하다면 정직한 인간이라면이라는 뜻이야. 그가 정직한 인간이라면, 그럼 정직한 인간이라면이란 말은 하여튼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현재 의미가. 그가 정직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를 고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뒤집어지는 가정법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쉬운 건 아니지만. 됐나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것만 가정법, 코나 가정법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구조도 있다. 됐지? 그 다음 as if 가정법. 일단 as if의 뜻은요. 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s if의 뜻은 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십시다. 미리 참고부터 보세요. as if 뒤에는 가정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설법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s if 뒤에는 가정법 시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직설법 원래 현재 내용은 현재로 과거 내용은 과거로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다가 판단하는 거야? 문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경우에는. 근데 여기 만약에 as if 뒤에 현재형이 있으면 100% 직설법인 것이고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 가능성이 있는 거야. As if he is the owner of the car. 그가 그 차의 소유주인 것처럼. 그럼 그가 그 차의 소유주인 것처럼 했을 때 실제 소유주의 가능성이 있으면 as if he is가 쓰이는 거고 소유주가 아닌데 소유주인 것처럼 as if he were이 쓰인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봅시다. That day was usually foggy. 그날은 다시 잘못 읽었네요. That day was unusually foggy. 그날은 평범하지 않게 안개가 끼어 있었대. 지금 이 과거형이 쓰였지. 그지? 과거형이 쓰였네. 그날은 평범하지 않게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As if 모처럼 something mysterious were ahead.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안개가 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일단 이 가정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Something mysterious라는 건 원래 단수인데 were이 쓰였잖아. was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was가 쓰이면은 여기서는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이따가 as if 절의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어려운 얘기를 한 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도 말고. 그 다음 I wish 가정법. I wish 뒤에도 가정법이 쓸 수 있다. I wish I were a kid again. 여러분들 보세요. 소망하는 것은요. 현재 이미 인 것을 소망할 수는 없잖아. 나는 남자인 걸 소망해.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인 걸 소망해? 여자이면 좋겠다. 이럴 때 소망이란 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랑 어울린다. 그래서 I wish 뒤에 대절 나오면 그 대절 안에 시제는 뭐다? 대절 안에 그 동사 형태는 가정법의 형태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wish I were a kid again. 내가 다시 아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이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I were a kid. 이 가정법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하기 전에 가정법 하나가 더 있어. 뭐뭐 해야 할 7번으로 넣을까요? It is time. It is time that 주어 더하기 동사의 과거형이 쓰이는 구조에서 여기가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석은요.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It is time. High time, about time 이런 말 쓰기도 돼요. That you went to bed. 야, 너희들 자러 갈 시간이야. 이럴 때 went를 쓴단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알겠어? 왜냐면 잠자고 있는 애한테 자러 갈 시간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깨어 있는 애한테 그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과 반대인. 사실은 지금 자고 있지 않은 애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야, 너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고 있는 애한테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그래서 이것도 현실과 반대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 가정법이 쓰인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책에서 빠진 내용을 아니 책이 아니라 프린트구나. 프린트에서 빠진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드린 겁니다. 됐지? 근데 이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 좀 더 넓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거는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냐면 그 발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지금 일어난 시간이 지금 순간일 때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갖는 거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As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 시제에서 첫 번째 I feel, 난 느낀다. 그럼 느끼는 시점이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 순간이에요. 나는 느낀다. As if I had been lying in the sun for hours. 내가 여러 시간 동안 햇빛에 누워 있어 왔던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햇빛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뒤에 나왔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 내용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fact, 사실상 I have not been lying in the sun for hours. 내가 여러 시간 동안 햇빛에 누워 있어 오지는 않았어요. 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 had been이라고 지금 과거 완료가 쓰였지만 실제는 had not been, have not been 현재 완료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뭐일 때? 현재일 때야. 이게 기준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느꼈어요. 뭐처럼 느꼈냐면 내가 햇빛에 여러 시간 동안 누워 있어 온 것처럼 느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느껴왔다는 걸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느껴왔다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느껴왔던 과거의 시점까지 그 전부터 느껴왔던 과거의 시점까지 태양에 누워 있어 온 것처럼 느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누워 있어 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had been이지만 직설법으로도 이건 had not been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괜히 한 느낌이다. 이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이 쓰였단 말이야. as if 가정법이 쓰여가지고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as if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얘기 또는 현재 완료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얘기 또는 현재 완료의 얘기. 그 I feel에서 저 feel이 현재일 때는 실제로 이게 현재 완료의 의미 또는 과거 의미가 될 수 있어. 근데 I felt라고 저렇게 쓰이잖아요. 기준이 felt로 바뀌어버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대과거의 의미 또는 과거 완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had not been 과거 완료가 쓰인 거야. 사실상 실제 내용에서도. 괜히 설명했나?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괜히 얘기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봐봐. 우리가 if로 시작되는 가정법을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물론 이것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발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이고 지금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정법 문장이 어떤 문장에 종속절로 들어갔어. 종속절로 들어가는데 그 문장 자체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 과거의 기준 시점에서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 과거. 그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서의 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고요. 이게 다시 한번 간단히 가자. 원래는 이 가정법을 배울 때는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기준 시점이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다 지금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간이니까 이 기준 시점에서의 반대를 상상하는 거. 기준 시점에서의 상상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가 돼. 가정법 과거는 기준 시점에서의 상상이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서의 상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지금이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되는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금 시점보다 이전, 즉 과거에 대한 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준 시점 자체가 과거로 가버리면 가정법 과거 자체가 이 과거에서의 상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대과거에서의 상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I wish나 아니면 as if 가정법이에요. I wish가 쓰일 때가 있고 I wished가 쓰일 때가 있어. wished가 소망했다가 과거로 가버리면 기준 시점이 과거로 가는 거야. as if 앞에 있는 동사가 felt로 과거로 갔잖아. 그럼 기준 시점이 과거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형광이었으면 내가 물어봤을 것 같아. 감독님 이해돼요? 물어볼 사람이 없네 이거. 형광이었으면 이제 학생들의 그 태도를 보면 알거든. 얘들 막 갸우뚱하고 있으면 이해 안 되는구나. 더 쉽게 좀 설명해봐야지. 이럴 텐데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궁금하면 질문합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돼. 지금 한 얘기가 무진장 정확한 얘기긴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간단히 가는 방법은 이래. 간단히 가는 방법은. 그리고 선생님한테 CJ일치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으면 TS1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CJ일치가 없다고.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헤드 PP 나오면 이게 가정법이면 현재 완료처럼 해석하면 돼. 과거나 현재 완료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 똑같이 해도 돼. 얘하고 이렇게 해석 똑같이 해도 돼. 우리나라 말은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도 종속절의 동사의 해석이 우리나라 말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CJ일치에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느꼈어요. 내가 누워 있어 온 것처럼. 현재 완료로 해석하라고. 나는 느낍니다. 누워 있어 온 것처럼. 나는 느꼈어요. 누워 있어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쉽게 가려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괜히 가르친 것 같다.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다른 데서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성인시장 갔을 때 이럴 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 거야. 가정법은 CJ일치에 예외가 있다. CJ일치에 예외가 있다. 앞에 동사가 바뀌어도 얘는 시제가 안 바뀌거든. 이게 CJ일치의 예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CJ일치의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CJ일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가정법의 CJ일치 예외가 우리나라 말 해석일 때는 똑같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신기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알겠어요? 시간 아깝다.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아. 그 다음 if가 없는 가정법. 아까 7번이 그 7번을 쓰면 안 됐구나. 7번이 따로 있었네. 그죠? 그 아까 7번으로 쓴 거 여러분들 6.5번으로 바꾸세요. if가 없는 가정법 봅시다. Without, but for, otherwise 투부정사절, 분사구문도로 if절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without, but for 얘네들은 해석이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정리해 갑시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지금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순간에 대한 거는 가정법 과거됩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if가 생략되면 도치 일어납니다.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but for 그 다음에 without 얘네가 뭐뭐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뭐가 없었다면은 과거에 대한 상상이니까 if의 시제가 if it had not been for이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원래 were이 had pp로 바뀌는 건 had been이 되는데 not의 위치는 비동사 뒤지만 이때는 had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얘 뒤로 갑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에 but for 마지막으로 without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but for하고 without은 없다면도 될 수 있고 없었다면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없다면 없었다면 다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otherwise는 얘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가정법 과거일 때 해석이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이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내용을 뒤집으면 그렇지 않다면 과거 내용을 뒤집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애일 것이고 if절이 줄여서 된 분사 구문도 역시 가정법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unless 같은 것도 if랑 비슷한 의미잖아.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unless는 if의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지 if라고 비슷하게 쓰이죠. 그래서 unless도 역시 가정법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예문이 나올 거야. 문장 보겠습니다. A greater variety of food. 훨씬 더 큰 다양성의 음식, 즉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이 leads, 이끈대요. 사람들을, 타동사일 때 이끌다, 이끈다 사람들을 to eat more, 더 많이 먹도록 이끈대요. 사람들 더 많이 먹도록 이끈다는 얘기는 더 많이 먹게 한다는 얘기죠. more, than, 뭐보다 they would, 그들이 먹을 것보다, they would 다음엔 eat 빠져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보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문맥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다면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그들이 먹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would 뒤에는 이제 뭐 eat라는 동사 원형이 빠져있는 이거 가정법 과거고 otherwise는 if절을 대신 쓰인 거야.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애입니다. 이해되셨죠?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otherwise는. 그 다음 if가 생략되면 어순이 도치됩니다.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were나 should나 had가 나오죠. 그러니까 if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were, should, had 이런 were, had, should 이렇게 나오는데 if가 빠져버리면 were나 had나 should가 주어 앞으로 이동해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if it were not for에서 if가 생략되면 were it이 되고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가 생략되면 had it이 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도 were하고 had하고 should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동사 could 같은 애들도 이렇게 쓰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왜 안 가르치냐면 거의 못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몇 년 동안 수업을 해봐야 한 번 정도 이거 질문이 나올까 말까 정도로 다 희귀한 거라서 이 세 개만 알고 있어도 이 세 개가 아니라 could 말이야, could. could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라서 이 세 개만 알고 있어도 거의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is experiment sounds absurd. 이 실험은 어리석게 들린대요. 이 실험은 어리석게 들리는데 and it would have been forgotten. 그리고 그것은 would have pp 나왔잖아.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것은 잊혀졌을 겁니다. had it not achieved a striking result. had it, it은 당연히 그 실험이에요. 그 실험이 달성하지 못했다면 뭐를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원래 뭐였던 겁니까?
if it had였는데 if가 생략되면서 had it으로 도치가 된 거죠. 그죠? had it not achieved 그것이 달성하지 못했다면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잊혀졌을 것이다. 실제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는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지. 그다음 참고 if절에 이 should 동사원이 있을 때요. 이 should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이 should에 대한 해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런 should가 들어갈 때 우리나라 말로 혹시라도라고 해석을 하면 이 should의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하나 볼까? If you need me라고 합시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 원래는 you need me라고 하면 you need me는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you need me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 100%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다 앞에 if를 쓰잖아? 그럼 반띵이 되는 거야. 너는 나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래서 필요로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 근데 you should need me라고 얘기하면 should 자체가 should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이 아니거든. 이건 100% 사실이었잖아. you need me가. 근데 should가 들어가면 추측처럼 보여. 추측처럼. 너는 날 필요할 거야 정도의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도 다시 if로다가 반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확실해지는 거지. 그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거랑 이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얘는 50% 얘는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should라고 하는 게 두 가지에 쓰이거든. 첫 번째가 가정법에도 쓰이고 또 하나가 직설법에도 쓰여요. 지금 요거는 직설법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need 대신에 should need 쓰이는 건 직설법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문, 단순 조건문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 조건문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법에도 쓰일 수 있어요. 가정법 쓰면 가정법 과거지. 둘 다 쓸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 조건문, 직설법에 쓰인 겁니다.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자유롭게 저한테 연락하세요. At any time, 아무 때나.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당신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if you should를 줄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my past work. 나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일에 관해서 임의의 질문, 아무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됐습니까? 이건 가정법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라는 건 뭐냐면 present subjunc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present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 그지? 그냥 present subjunctive라고 불리는 그 가정법 현재는요. 현재형이 쓰여야 될 위치에서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현재형 이제 쉽게 얘기하면 am이라든지 are 비동사 같은 경우는 is가 쓰이는 것인데 이 자리에 뭐가 쓰여? be가 쓰여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be가 쓰였을 때를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면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요. 어떤 학자는 가정법 원형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학자도 일리가 있죠. 원형이 쓰였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이 가정법 현재가 쓰이느냐? 뭐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들 있죠. 뭐 insist라든지
요구, demand라든지 insist 주장, 제안, suggest라든지 명령, command 이런 동사가 쓰일 때 뒤에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식 영어의 특징입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가정법 현재를 쓰지 않고 슈드 동사 원형을 써요. 미국식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it is essential, it is vital, 이런 단어들 essential, vital, 그다음에 important, necessary, natural. 오늘 영어 되게 안 써지네. 오늘 희한하게 영어 안 써지네. 이런 형용사가 쓰이고 뒤에 대절이 쓰일 때 뒤에 대절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 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 역시 동사 원형이 쓰인다고. So it is essential that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가? She be at the meeting. 그녀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그녀가 회의에 있어야 하는 것, 즉 참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때 she be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건 if절이랑 관련은 없어요. 이젠. 그러니까 옛날에는 if, it, be 이런 형태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법 현재로 불려 썼는데 요즘에는 이거 안 쓰거든. 그냥 is 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if절에서는 가정법 현재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아까 얘기했던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대절해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동사 형용사들 뒤에 대절해서 아니면 하나가 있어요. whether 이건 아직도 쓰입니다. whether it be 이렇게 나가라고 하지 이거를 줄여가지고 whether it be에서도 whether이 생략되면 이것도 be it이 됩니다. be it 이렇게 줄어들어. 이 형태는 알아두셔야 돼요. whether it be 또는 be it 이렇게 쓰이게 될 때 비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가정법 현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만 남아 있는 거야.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 대절해서 그다음에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vital 이런 그 형용사 뒤에 대절해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라든지 아니면 whether it be 또는 be it 그걸 줄을 be it 이런 형태가 쓰일 때만 가정법 현재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랬습니까? if절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젠. 그러니까 if절이랑 관련된 가정법은 딱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 배웠네. 무리한 개념까지 건드렸는데 그죠? 하지 말 걸 그냥 책에 넣지 말 걸이라는 생각하기도 좀 했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가정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조건문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단순 조건문은 시제하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단순 조건문에 과거가 쓰이면 내용 해석도 과거고요. 단순 조건문에 현재가 쓰이면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가 된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내용과 동사의 형태,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가정법이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동사의 형태가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 또는 미래로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지만 해석은 과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if절에 were to라든지 should가 쓰이는 건 옛날에 가정법 미래라고 했지만 그건 헛소리고 가정법 땡땡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동사의 형태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were to하고 should는 미래의 의미를 가질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f절의 should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혹시라도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라든지 were, should, had라는 이 세 개의 동사 쓸 때 if가 생략되면 were, should, had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if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but for without, 뭐뭐가 없다면이었고 뭐뭐가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 wish 가정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도 있었고 특히 as if는 직설법도 쓰기도 한다. as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 그 다음에 it is time that 주어 뒤에 가정법 쓰이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제에 대한 건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 가정법 현재는
현재형이 쓰여야 되는 상황에서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가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의 뒤에 대절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 동사 원형 쓰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it is essential, it is vital, it is important 이런 형용사 뒤에 대절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 동사 원형 쓰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whether it be 또는 be it 이 형태에서 동사 원형 쓰이는 거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법이 좀 정리되십니까? 그럼 단순 조건문하고 가정법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 조건문 같은 경우 과거형이 쓰여도 과거로 해석이 나오거든. 이 두 가지가 구별돼야지만 가정법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개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했을 때 if it rains tomorrow 영어에서는 if it rains tomorrow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if it rained tomorrow가 가능합니다. 그럼 if it rains tomorrow가 하는 건 어떤 상황인 거야? 내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하는 얘기고요. If it rained tomorrow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이고 우기가 지났어. 이제 건기의 시작이야. 근데 내일 비가 와? 아니. 이럴 때 if it rained tomorrow라는 말을 쓰는 것이야. 근데 둘 다 우리나라 말로 내일 비가 온다면이에요. 하나는 단순 조건문이고 하나는 가정법 과거야. 하지만 둘 다 해석은 현재 또는 미래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가정법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이제 풀어오시는 게 숙제인데 일단 가정법 개념 선생님한테 배운 거 복습 3번 하세요. 세 번 하기 싫으면 3번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귀에 그냥 못 박힐 테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연습 문제를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연습 문제 풀어오신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